네, 요즘 온라인상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또 불법 촬영물이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이미지 훼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고 특히 디지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윤태선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안녕하세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일단 직접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휴먼 라이츠 대표를 맡고 있는 윤태선입니다. 윤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디지털 인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디지털 인권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디지털 휴먼 라이츠 대표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휴먼 라이츠가 인간 권리니까 네, 그게 바로 디지털 인권 네 맞습니다. 되네요. 예. 직관적으로 단체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휴먼 라이츠 일단 단체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디지털 휴먼 라이츠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는 NCII, 그러니까 비동의 친밀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몰래 카메라로 유출된 영상이랄지,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이랄지, 네. 아니면 리벤지 포르노가 유출된 경우랄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흔히 아는 유튜브, SNS에 거기에 유출되거나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불법 사이트에 유출됐을 때 그 네. 피해를 구제하고자 지난 5월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비동의 친밀 이미지라고 하시니까 네. 그렇게 나쁘게 처음에는 뭐지? 친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근데 뚜껑을 열고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보니까 정말 그 SNS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내용들이네요. 네,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친밀 이미지가 영문을 한글로 해석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아주 노골적인 이미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여성 또는 남성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게 싫다, 나는 과하다. 그러면 그게 기준점이 되어서 네. 그 자체도 허용을 안 하겠다는 게 국제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단체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랄까요? 이런 일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뛰어들게 된 계기는 어땠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늦은 나이에 네. 미국 로스쿨에서 증거법을 공부할 계기가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전자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증거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증거,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것은 사실 실제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법정 또는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조작이 되지 않은 형태로 유지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데요. 네. 그 시점쯤에 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에 많이 시달리면서 안 좋은 기사를 제가 많이 접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디지털 인권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한 여성분과 네. 성 동영상 유출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피해자이셨나요? 피해자분이시죠. 예, 예. 예. 그분의 어려움을 이제 대응해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적 모델이라기보다는 네. 사회적 모델 내지는 공공적 성격을 띄어야 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 단체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스쿨에서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그 공부를 한 번쯤은 뭐 거칠 테니까요, 어느 정도는. 네, 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윤 대표님만 그렇게 일종의 사명감 내지는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셨네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선친을 우울증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문제로 인해서 저도 한동안 힘든 과정을 겪었고요. 저희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그 여파가 아마 지금도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분들을 대했을 때 이게 뭐랄까 그 아픔이 저한테 잘 전달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해보고 싶다, 해야겠다, 해야만 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자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뭐랄까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계속 하게 되고 뭐 조금 시간도 길게 해도 뭐 그렇고 그렇게 뭐 견뎌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여기서 잠도 사무실에서 자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외국이랑 시차가 있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피해자분들이 새벽에 연락을 주시고 그러시면 이제 뭐 그분들은 이제 힘들어서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예, 상담을 해드려야죠. 왜냐하면 기댈 게 어쨌든 지금은 여기밖에 없다고 매달리고 계신데 저 잠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예,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도 하고. 보통 서울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단체들이 많이들 당연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서울에 본부가 있고 네. 혹시 뭐 여기 충북에 또 저희 프라임 인터뷰에 나오셨으니까 네. 그런 단체겠거니 하실 수도 있는데 청주에서 세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청주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구제라는 일은 그 특성상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청주, 충청북도 청주에 있어도 구제 활동이 가능하고요. 또한 저희 내부적으로는 피해자분들과 그분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대면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담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을 때 대면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피해자분들이 사실은 네. 직접 대면해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요즘 채팅이랄지 네. 아니면 전화 통화랄지 네. 이렇게 하시기를 네.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또 그렇다 보니까 또 물리적으로 어느 곳에 위치하거나 네네. 일의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일을 제 고향인 청주에서 진행을 하는 것, 네. 그리고 만약 저희 단체가 청주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저한테는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주에서 이 디지털 휴먼 라이츠가 더 세계적인 단체로 발전해서 뭐 서울뿐 아니라 각 세계에도 지점들이 생기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히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인권을 대표님은 어떻게 정의를 하세요? 지금 이 현재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인권이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온라인 형편상 아니면 우리나라 온라인 정서상에서는 표현의 자유 쪽이 조금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최소한 저희 입장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디지털로 인한 피해가 인간의 존엄이나 생명에 영향을 준다면 네. 네. 최소한 그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이제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만나게 되시잖아요. 네. 그럴 때 느끼는 심각성.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겠구나 하고는 그 심각성을 많이 체감은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딥페이크를 예를 들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 자체는 사실은 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술이죠, 하나의. 예, 그냥 가짜 영상인 예, 예. 거죠. 저희가 이제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 여성 연예인 탑 여성 연예인 100분 이상이 딥페이크 기술과 포르노 영상이 합성돼서 해외 불법 사이트들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생각컨대는 아마 인지를 못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본인들께서 아신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도 괜찮아, 어차피 가짜야라고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들은 아무런 행동을 안 했는데 이제 누군가 뭐 일종의 불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네네.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비용과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 할지 아니면 국가가 나와서 해결을 해줘야 할지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국민 개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 아니면 생각은 저희 단체가 조금 더 역량을 갖춰서 조금 더 발전한다면 저희가 공익적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도 다뤄서 네.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뭐 연예인 탑100 말씀하셨는데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의 연예인들 그리고 네. 국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 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외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예인들만을 예로 들었지만 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활동하는 유명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피해를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트들을 한국에서도 당연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약간 다른 국가에서는 조금 네. 더 그게 접근이 더 쉬운 상태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지만 외국도 또 그런 것들이 똑같이 지금 문제시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느 정도의 합일된 어떤 상식선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두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우선시하는 미국의 사례인데요. 작년에 의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고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 Take It Down Act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말로는 삭제 강제법 정도가 되겠는데요. 네. 그 법에 따르면 예전에는 만약에 이런 비동의 친밀 이미지가 유포됐을 경우에 당사자들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작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 네. 그런데 이 법안에 따르면 그거를 유포시키고 있는 플랫폼들 네.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서버 업체들도 48시간 안에 삭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고 네. 내년부터는 이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SNS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 기반의 회사들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아니면 본인들이 책임을 직접 져야 예, 하기 예. 때문에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쩌면 그거에 대한 합의를 찾는 노력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 하나는 유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하고 그 국가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공동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예, 이런 분위기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아마 다소는 네, 네, 조금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쪽으로 네. 이동하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부딪히는 어떤 한계랄지, 이건 좀 바뀌었으면 싶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국가기관과 경찰분들과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아주 훌륭히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까? 그래도 제 판단에서는 네네. 열심히도 하고 계시고 네. 체계도 잘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이 불법 사이트들의 특성이 초국가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사이트를 접근했을 때 그게 한글로 된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는 그것을 서비스하고 있는 곳이 그렇죠. 미국일지 예. 유럽일지 뭐 남미일지 동남아 국가일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안 지워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맞습니다. 예. 그쪽에 협조를 받지 않으면 네네. 이게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구조적 한계가 있어서 이 문제가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유엔 포함해서 어떤 그런 국제적인 지금 흐름 속에서도 좀 다뤄져야 될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내용이 깊은데 네, 조금 맞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네, 의미에서 네, 네. 간단하게 밸런스 게임으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밸런스 게임도 근데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래도 전해드릴게요. 지금 가장 절실한 거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단체를 이끌고 계신데 기술 인력을 충원하느냐 네. 아니면 지속 가능한 후원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원을 받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근데 비단 저희 단체뿐만이 아니라 예. 만약에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아마 마찬가지 판단을 하실 텐데요. 그래요?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해커가 서버들을 막 추적을 해가지고 해당 사이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막 삭제하고 이러시는 줄 알고 있지만 네. 사실 기술적 영역은 전체 업무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 70%는 그 서버가 위치한 곳에 국가에 있는 회사와 아니면 단체, 기관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가 70%입니다. 네. 그 일을 진행해 나가려면 결국은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네네네. 받아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지털 휴먼 라이츠도 비영리 단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원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단체 지금 한 1년 반 정도 운영해 오시면서 현실적으로
겪으셨던 어려움, 한계 같은 거는 뭐가 있으세요? 여러 가지 활동도 진행하고 계획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원이 절실한데요. 저희가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심사하고 하는 뭐 예를 들면 국가랄지 네네. 아니면 어떤 단체랄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더 갖춰진 상태에서 지원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원을 조금 해주셔야 그래야 갖춰지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고 네네. 갖춰질 수 있는데 네. 그 딜레마가 사실은 아마 저희와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은 딱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뜻에 같이 해주시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국내에도 계시고 해외에도 계신데 네네. 그분들이 일종의 재능봉사 형태로 네. 컨택하고 하는 것들을 그러시군요. 도와주고 계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후원, 지원 혹은 이제 예산 문제로 네.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한 경험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피해자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2개의 동영상이 유출됐다고 하면 네. 최소한 10개 내지 20개의 사이트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일단 작업량이 많고요. 그렇겠네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네네. 각각을 다 찾아가지고 삭제를 하고 도움을 청하고 네.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례는 국가명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동남아의 한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거기에 지금 피해자의 영상이 수십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그 해당 국가에서 소재에 있는 서버 업체가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업체를 이제 방탄 서버 업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불법을 약간은 방조를 하면서 네. 돈을 많이 버는 예, 업체들인 예. 거죠. 그래서 그 업체에 지금 6달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전혀 안 듣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해당 국가의 기관을 통해서 네.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그 해당 기관과 저희가 어떤 공식적인 라인이 구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해당 국가에서도 그냥 아직은 네네. 일종의 홀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조금 더 여력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비행기 타고 건너가가지고 이 심각성을 얘기하고 라인을 구축하자고 얘기하고 삭제를 강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네.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사실은 현실이고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직은 실패 사례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영사를 통한다든지 대사를 통해서라도 그 국가에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를 대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곳이 중앙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입니다. 네. 거기가 체계가 잘 돼 있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 사이트가 네네. 소재에 있는 서버들이요. 이동을 하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고요. 방심이라고 하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하면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해당.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저희 MBC 그 도메인이 mbccb.com으로 알고 있는데 co.kr. 예. co.kr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막아버리면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뒤에다가 다른 문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옮겨버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이제 계속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네. 그 계속 숨바꼭질과 같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피해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도움을 드려야 하는 입장이고 계속 도움이 필요한 현실의 상황입니다. 네. 이게 정말 뭐 온라인 망처럼 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저희는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키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과제.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과제가 계속해서 지금 남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더 법도 제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의 방향성도 생겨야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법 시스템에서는 딥페이크라든지 불법 촬영물에 대한 대응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많이 미흡합니까? 점수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점수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상태에서 시스템 자체는 80점, 90점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네.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네. 예, 그 개인적인 정도는 의견이니까 충분하다고 괜찮습니다. 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 초국가적이라는 특성,
그것 때문에 그분들도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 디지털 휴먼 라이츠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신생 단체이고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분들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적습니다. 그게 이제 뭐 사실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런 피해자분들이 발생을 하면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까지를 함께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구축이 안 돼서 저쪽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하고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쪽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오래 4개월. 걸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특정 국가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떤 특정 국가는 전혀 외부와는 단절하는 인터넷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은 이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디지털 휴먼 라이츠 단체를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만나보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가장 좀 필요한 건 어떤 부분이에요? 뭐 법률 상담입니까? 아니면은 기술적인 삭제 부분입니까? 아니면 혹은 뭐 앞서 뭐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일까요? 다 어우러져 있겠습니다. 네. 저희의 경험으로만 보면 피해자분들이 압도적으로 원하는 건 완전한 삭제입니다. 기술적인 삭제 부분. 예, 네. 그게 해결되면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도 풀리고 음. 다른 문제도 연달아 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완전한 삭제라는 것이 마지막에 한두 개가 남아도 그게 또 두세 개가 되고 네.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예, 있기 예.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풀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고민이기도 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저희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방도 사후 대응만큼 굉장히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전 예방이 되는 분야입니까? 이게 사전 예방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부분에서 사전 예방이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열로 이루어집니다.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예방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예를 들어서 교육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미리 좀 조심하셔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네네. 조심하셔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일단 몰카 같은 것에 대해서 주의심을 높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설사 상대가 어떠한 관계든 그리고 본인과 어떠한 상황에 있든 선을 넘는 촬영을 요구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노를 하시는 것이 네.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방에 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청소년과 학생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인 현실에서도 소위 왕따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아직은 판단력이 충분치 않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왕따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장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끔찍합니다. 예. 피해도 끔찍하고 결과도 끔찍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엄마들을 위한 우리 아이 디지털 안전 가이드북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아이들에게 야, 너 휴대폰 좀 그만해.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봐서 어떻게 조금 이렇게 보호를 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을 해서 네. 그것을 이제 학교나 맘카페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배포할 예정에 있고요. 네. 첫 번째로는 그분들이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일단 그냥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멘탈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국가단체도 좋고요. 저희 같은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단체도 좋고요. 어디든 상담을 먼저 하셔서 빨리 방법을 찾고 빨리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 세상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피해가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대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구제해야 될 업무도 많아지고요. 일도 많아지고 구제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조금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상황을 받아들이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최대한 빠른 게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들한테 빨리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주의로 환기시킬 수 있을까요? 애장품을 좀 보려고 하는데 네, 윤 대표님은 오늘 어떤 애장품 갖고 나오셨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그 만년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제가 지금 오늘 디지털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약간 그러네요. 예스러운 만년필을 들고 왔다는 게 조금 마우스를 갖고 나오셨으면 오히려 네, 어려우셨을 맞습니다. 텐데. 네. 그래서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요. 네, 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디지털이 너무 정보가 넘쳐나가지고 오히려 그 정보를 획득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오히려 많고요. 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정리하는 데는 오히려 옛 방식으로 이건 나한테 중요한 정보야,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글씨를 써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다른 문제로 제가 힘든 시절을 겪고 마음이 불편하고 아니면 우리 뭐 많은 시청자분들도 어떨 때는 좀 고민거리도 있어 뭐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꼭 만년필이 아니더라도 그 마음을 글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네. 마음이 조금 내려앉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금 혼란스러웠던 문제들이 정리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키보드 자판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쓰는 것, 것보다 예, 그런 문제들을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들을 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네. 어떨까 해서 그래서 오늘 만년필을 하나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건 아마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힘든 시절에 어, 쓰셨던 만년필인가 봐요. 우연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시절 쓰던 만년필입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윤태선 대표가 골라준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연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하시는 일이 아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표현도 하셨는데 네. 정말 찾아서 삭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단체 하나로보다는 외부 기관이라든지 네. 뭐 하다못해 플랫폼하고도 협업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일하실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NS들은 워낙에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들과 협조를 하는 것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그 불법 사이트들이 이제 문제인데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몇 개의 동영상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동영상의 서버 위치가 네덜란드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그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삭제를 계속 요청을 했고요. 그렇지만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뭐 하겠다라든지 말겠다라든지 그냥 무시를 하는 거죠. 네네. 그냥 둘 수는 없어서 네덜란드 소비자청 ACM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 이건 네덜란드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셔야 네.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거기에 담당자분들과 화상 회의도 하고요. 그리고 문서도 주고받고 전자증거도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 뜻에 동감을 해서 네. 조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되고 서로 간에 합의가 되고 진행이 되면 네. 또 순식간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일이군요. 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그 기관들이나 그 단체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 예,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한라인이랄지 아니면 네트워크가 정식으로 구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시간은 이 역시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어찌됐든 그런 협업을 통해서 또 아주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례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연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일종의 연대 사례로서 예. 종교 간 대화기구라고 하는 남미에 위치한 단체인데요. 네네. 지난 4월에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안하시고요. 그분의 대변인을 역임하신 마르코 신부님이란 분이 대표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뜻에 동의를 하셔서 네.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해서 관심을 표명하시고 그 뜻을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Tool for Humanity라고 해서 네네. 우리말로는 인류를 위한 기술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아마 그쪽 단체는 저희와 거의 흡사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고요. 네. 그 단체와도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네. 미국의 유력한 액세스 나우라는 단체와도 지금 논의를 진행해서 네.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사실은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시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로 네트워크가 강력하게 구축이 된다면 그야말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넓어지고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시간을 단축하는 데 네. 최선일 것 같습니다. 예. 2달, 3달. 물론 금방 삭제가 되는 곳은 삭제가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곳들이 문제니까요. 네.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태선 대표에게 디지털 인권이란? 디지털 인권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의 올바른 사용법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방용 칼은 저희가 음식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되고요. 네네. 모두가 사용하는 좋은 도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구가 만약 강도가 사용하게 된다면 그건 흉기가 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네. 디지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을 분명히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디지털 기술을 나쁜 마음을 먹고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할 때 디지털 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명감까지는 너무 좀 거창하고요. 제 개인적인 삶의 배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겠다.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시스템의 발판은 꼭 만들어내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하면 되니까요. 그 뜻이 맞는 그 다음 사람이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어가는데 초석쯤은 제가 다질 수 있지 않을까